트럼프 팀이 기대를 걸었던 텍사스주를 통한 연방대법원 소송이 좌절됨에 따라 이제 트럼프 팀의 향후 대응책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트럼프 측의 전략과 방향은 연방대법원 기각까지 고려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작금의 미국 상황이 예측 불허의 충격적 사건들이 연속 나타나는 상황이라 이 같은 상황도 미리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애초 목적은 바이든을 패배시키고 자신이 재선에 승리하는 것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언이나 대응을 보면 그는 봉골 속에 숨어있는 많은 뱀들을 밖으로 유인해서 처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재선에 성공해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수십 년간 지하에 숨어 암약해온 세력을 분별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때문에 바이든의 배후 세력을 포함한 모든 지하 세력들을 노출시켜 일망타진하겠다는 특단의 전략을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지난 4년 동안 딥스테이트 세력을 상징하는 워싱턴의 늪을 완전히 배수하겠다고 70차례 이상 공언한 것에도 나타납니다. 트럼프가 이번 기회에 진정으로 처리하고 싶었던 건 금융, 빅테크, 주류 언론, 정보, 사법, 심지어 군사 부서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총체적 분야의 암흑 세력 제거를 위해 연방대법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사법정을 거치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한 정상적 법 절차를 거치겠지만 반국가 범죄 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대의 폭력 저항이 극심할 경우 최후 수단으로 계엄령 선포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문에 트럼프는 암흑 세력이 저지른 선거 부정 증거와 함께 그들이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점을 밝히는데 주력해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중국 공산당과 외국 세력이 선거 쿠데타에 참여했으며 비밀리에 중국 공산당이 사이버 공작을 벌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처음부터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4개국 커넥션을 집중 조사했고 리누드 변호사 역시 부정선거자들의 범죄 행위와 계엄령 선포를 거론했으며 군 출신인 토마스 맥키너니 장군과 마이클 플린 장군도 반역죄 부분에 초점을 맞춰 계엄령을 선포해야 수습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겁니다. 바이든은 이번 전체 상황을 보면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트럼프의 진정한 상대는 중국 공산당과 딥스테이트가 결합된 배후의 거대한 암흑 세력입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가 민주당과 암흑 세력이 이번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를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했으며 부정에 대한 완전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사전 정치 작업으로 2020년 6월부터 트럼프는 우편 투표가 부정에 취약하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트럼프의 이 말을 믿지 않았으며 심지어 트럼프 측근이나 공화당 사람들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거에서 엄청난 속임수를 썼으며 결국 민주당과 배후 세력이란 뱀이 봉골 밖으로 유인되어 노출되면서 미리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텍사스 소송 기각은 부정선거 시비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텍사스주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된 겁니다. 여전히 부정선거에 대한 CCBB는 지방법원을 거쳐 상급심에 올라 다시 연방대법원에서 가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법률팀도 12일 뉴스맥스에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평화적인 법 절차를 통해 재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고 트럼프 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 판결이 완전한 증거에도 회소하거나 외부적 요소에 의해 중대한 흠결이 날 경우 다른 옵션도 고려하고 있는데 그게 계엄령을 통한 군사법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계엄령은 충분한 명분과 법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반역죄에 대한 완전한 증거가 공개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최후의 단계에 실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처벌하려는 대상은 1000명 정도의 민주당과 딥스테이트 인사들로 알려졌으며 구체적 대상자들도 이미 정해졌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지난 4년 동안 전방위적 공격을 겪으면서 이들의 실체를 파악했고 이들을 잡기 위한 함정을 꼼꼼하게 설계하고 준비했습니다. 또 이 세력들이 저항하거나 폭동을 일으킬 경우도 예상해 미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후 가장 먼저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테러 전문가인 크리스 밀러를 신임 국방장관에 앉힌 겁니다. 밀러 장관 대행은 취임 후 폭동 진압을 위한 군사 조직과 주별 대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방위군과 연방군과의 교전 대책까지 세워놓고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한편 현재의 미국이 얼마나 작용화됐고
좌파 세력이 트럼프 정부를 좌초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충격적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특수부대 출신 전 장교는 좌파 세력이 트럼프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색깔혁명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장교는 에포크타임스에 색깔혁명은 정권 탈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라면서 내가 파악하기론 색깔혁명을 통해 정권을 붕괴시키는 마르크스주의식 반란이 준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사건은 미국과 해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합작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면서 이들은 트럼프가 당선돼도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목표는 미국의 헌법과 이념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을 혁명적 방법을 통해 공산국가로 바꾸겠다는 준비가 지하에서 진행 중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오바마가 주류 언론과 폭동 세력이 지원하는 지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 8년 동안 다양한 세력 간의 정치적 동맹을 구축해온 과정도 밝혔습니다. 실제 오바마는 퇴임 이후부터 자신의 세 번째 정부를 세우려고 지난 4년 동안 준비했으며 대리인으로 바이든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이런 점은 배후 세력이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트럼프를 반대하고 탄핵하려 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세력의 실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류 언론은 외부 조력자일 뿐이며 실제 트럼프가 만날 수 있는 세력은 도시 게릴라들이다. 이들을 안티파, BLM 정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무장한 직업 혁명가들이다.